그날 밤 나는 남편을 지킨 걸까? 아니면 나 자신을 버린 걸까? 윤정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다. 낮게 깔린 그러나 단호했던 한 남자의 음성. 그리고 잊혀지지 않는 손끝의 감각. 지금 그 은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대기업 사무실. 이상우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10년째 그의 명함에는 여전히 대리라는 두 글자가 붙어 있었다. 이번에도 승진 못하면 자동 퇴사래. 동기들의 뒷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저녁 회식 자리. 상우는 후배에게 술잔을 받으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대리님, 오래 버티셨습니다. 저도 존경해요. 겉으론 존칭이었지만 속내가 뻔히 드러나는 말이었다. 곧 정리될 사람이라는 비아냥. 그는 웃는 척했지만 속에서는 뜨거운 피가 솟구쳤다. 술잔을 기울이며 겨우 삼켰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윤정이 다가와 물었다. 오늘 힘들었어?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두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술 냄새가 거실에 가득 번졌다. 윤정은 그런 남편의 어깨를 조심스레 감쌌다. 여보, 당신은 누구보다 성실했잖아. 이번엔 꼭 잘 될 거야. 하지만 상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 끝까지 올라온 절망을 토해낼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밤이 깊자 윤정은 혼자 부엌불을 끄며 창밖을 바라봤다. 남편의 숨소리가 거칠게 거실을 채우고 있었다. 이 사람, 더는 버티기 힘들겠구나. 그녀는 손끝을 가만히 말아쥐었다.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친 얼굴이 있었다. 레스토랑 단골 손님, 단정한 정장 차림의 부사장 강도혁. 그의 미소는 언제나 여유로웠다. 하지만 그 여유 뒤에는 남편의 운명을 좌우할 권력이 숨어 있었다. 윤정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이 뒤섞인 심장이었다. 윤정의 하루는 늘 같았다. 아침마다 아이를 챙겨 학교에 보내고 간단히 집안일을 마친 뒤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그곳은 번화가 한복판에 자리 잡은 제법 이름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다. 흰 앞치마를 두르고 서빙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녀의 눈길은 늘 같은 자리로 향하곤 했다. 창가 구석 정갈하게 앉아 있는 남자. 강도혁 부사장. 그는 혼자 와도 항상 반듯하게 앉아 신문을 펼치거나 노트를 꺼내 무언가를 적었다. 식사 예절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고 계산대 앞에서 늘 짧지만 공손하게 인사했다. 윤정은 그 남자가 누구인지 금세 알 수 있었다. 남편이 일하는 회사의 부사장, 실질적인 인사권을 쥔 사람, 그리고 남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 밤마다 남편이 흐느끼듯 잠드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윤정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손을 뻗으면 남편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것은 점점 절박한 갈망이 되었다. 남편의 퇴로를 막고 싶다는 일념은 윤정을 낯선 길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레스토랑이 한산했다. 창밖으로 초겨울 바람이 불어오고 희미한 재즈가 흘러나왔다. 윤정은 용기를 내어 강도혁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식사는 괜찮으셨습니까? 평범한 질문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강도혁은 신문을 접으며 눈을 들어 윤정을 바라봤다. 그 눈빛은 잔잔했지만 어딘가 꿰뚫어보는 힘이 있었다. 늘 정성스럽게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인사였다.
하지만 윤정은 그 한마디가 자신을 흔드는 걸 느꼈다. 그날 밤 퇴근 무렵 그녀는 용기를 짜내어 계산대에서 명함을 꺼냈다. 혹시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강도혁의 눈썹이 가볍게 올라갔다. 그리고 곧 미소가 번졌다. 무슨 일인지 대충 짐작은 갑니다. 윤정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하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남편이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그 사람이 말끝이 흐려졌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강도혁은 잔을 들어 남은 커피를 천천히 마셨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남편분 이상훈 씨 말씀이군요. 성실한 분이죠. 하지만 회사라는 게 성실만으로는 안 되기도 합니다. 윤정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강도혁은 몸을 기울이며 조용히 속삭였다. 기회는 있습니다. 다만 기회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르지요. 그 말은 번듯한 미소 뒤에 감춰진 칼날 같았다. 윤정은 숨을 삼켰다. 뒤끝이 달아올라 뛰는 심장이 가슴을 쳤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정은 내내 가슴이 요동쳤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뺨은 불길처럼 뜨거웠다. 대가라니 무슨 뜻일까? 아니, 이미 알고 있잖아. 그걸 모를 리가 없지. 눈앞에는 남편이 떠올랐다. 낡은 정장을 입고 피곤한 몸을 이끌며 돌아오는 그의 뒷모습.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는 방금 전 미소 지으며 말하던 강도혁의 얼굴이 겹쳐졌다. 윤정은 더 이상 차분해질 수 없었다. 무언가 무너져 내리려 하고 있었다. 호텔 라운지의 조명은 저녁을 천천히 데우는 버터 같았다. 천장에 매달린 유리 구슬들이 낮은 호흡처럼 반짝였고 피아노는 젖은 밤 공기를 눌러 담은 잔처럼 묵직한 선율을 따랐다. 윤정은 테이블 위 물잔의 가장자리를 엄지로 쓰다듬었다. 차가운 유리는 마치 마음의 경계선을 만지는 느낌이었다. 넘을지 머물지 기다리게 했군요. 강도혁이 나타났다. 검은 코트에서 바람 내음이 났다. 그는 코트를 의자 등받이에 걸어두고 자리에 앉아 자연스럽게 손목시계를 느슨히 풀었다. 움직임 하나하나가 망설임과는 먼 세계의 것이었다. 바쁘실 텐데 죄송합니다. 윤정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끝은 단단했다. 죄송할 일은 없죠. 오히려 제가 고맙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는 한 손을 들어 웨이터를 불렀다. 가벼운 피놀누아로 시작하죠. 부담 없이 그러나 오래 남는 맛이니까. 그의 말투는 취향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레 선택하게 만들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와인이 테이블에 놓이고 잔에 붉은 물결이 적당히 고였다. 맑은 붉은색은 얇은 귀퉁이에서 황금빛을 띄었다. 남편분 상훈 씨, 성실합니다. 보고서가 정갈하죠. 숫자 하나 틀리지 않아요. 그는 잔을 들어 향을 맡았다. 그런데 회사는 가끔 정답보다 이야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따라가고 싶어지는 이야기. 표로는 쓰기 어렵지만 회의실 공기가 바뀌는 그 한 문장. 윤정은 잔을 감싸진 손에 힘을 줬다. 그걸 남편이 배우면 안 될까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란 인사 직전에선 가장 비싼 화폐죠. 그는 잔을 내려놓았다. 어느새 피아노는 한음 한음 간격을 넓히고 있었다. 음과 음 사이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윤정의 심장 소리는 또렷해졌다. 부사장님, 그녀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대가를 말씀하셨죠. 강도혁은 곧장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가 너머의 도시 불빛을 잠시 바라봤다. 대가란 늘 오해를 불러옵니다. 돈일 수도
인맥일 수도 혹은 그는 시선을 돌려 윤정을 똑바로 보았다. 용기일 수도 있죠. 자신을 흔들어 보는 용기. 윤정은 숨을 깊이 들이켰다. 와인의 향기가 비강 깊숙이 스며들었다. 흔들리면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녀의 질문은 매우 작았으나 라운지 한복판을 가르는 현악기 활처럼 긴장감이 있었다. 흔들렸다는 사실은 잊혀도 그는 잔을 굴리며 말했다. 던져졌던 마음의 무게는 남습니다. 다만 그 무게가 사람을 가라앉힐지 단단하게 만들지는 그 사람의 몫이죠. 윤정은 웃음을 흘리듯 내쉬었다. 단단해지고 싶어요. 그렇다면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는 간결하게 덧붙였다.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테이블 아래 그녀의 발끝이 조심스럽게 그의 구두에 닿았다. 우연이라 하기엔 오래 머물렀고 의도라 부르기엔 너무 조심스러웠다. 강도혁은 발을 빼지 않았다. 그저 아주 약하게 존재를 알리는 정도로만 답했다. 테이블 위에 2잔, 테이블 아래에 2발. 불빛 위에 놓인 예의, 불빛 아래 숨은 진실. 웨이터가 물었다. 식사는 천천히 준비해도 될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강도혁이 대답했다. 오늘은 대화가 메뉴니까. 윤정은 잔을 비웠다. 붉은 온기가 뱃속에서 원을 그리며 돌았다. 마음이 어느 한 점에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는 느낌. 라운지의 문이 열릴 때마다 바깥 바람이 살짝 스쳤다. 그 바람 속에서 윤정은 결심의 냄새를 맡았다. 부사장님. 그녀가 다시 그를 불렀다. 오늘 저를 사람을 구하는 쪽으로 이끌어 주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확인도 서두름도 없이 따라오세요. 윤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엘리베이터의 거울은 라운지의 조명보다 더 솔직했다. 그녀의 볼은 열기로 물들어 있었고 눈동자는 오랜만에 생기를 띄었다. 강도혁은 버튼을 눌렀다. 그 사이 둘 사이의 거리는 엘리베이터 벽 두께만큼 좁아졌다. 바로 그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조금 더. 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은 얇은 막처럼 멀어졌다. 방 안엔 융단 같은 침묵과 창 너머의 도시 불빛이 있었다. 커튼 사이로 새어드는 빛은 아주 가느다랗게 방바닥을 긋고 있었다. 그 선은 누군가를 불러들이는 길 같았다. 강도혁은 조명을 한 단계 낮췄다. 그늘이 생기자 사물의 초점이 달라졌다. 도드라져야 할 것들은 뒤로 물러났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윤곽을 가졌다. 그는 코트 단추를 풀고 의자 등받이에 걸었다. 윤정도 천천히 목도리를 풀었다. 실타래처럼 느슨해지는 매듭, 마음의 결도 그에 맞춰 풀렸다. 물을 데워두죠. 그가 말하자 욕실에서 물소리가 났다. 일정한 온도의 물은 사람의 긴장을 설득한다. 거울 앞에 섰을 때 윤정은 자신의 옆 얼굴을 보았다. 젊은 날의 윤정이 한 겹 뒤에서 겹쳐졌다가 천천히 사라졌다. 힘들면 멈춰도 됩니다. 강도혁의 목소리는 낮았다. 허락이 아니라 선택을 돌려주는 어조.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힘들어도 갑니다. 방 안 공기가 바뀌었다. 서로의 거리에서 향과 체온이 섞이는 순간 새로운 기압이 생긴다. 모든 움직임이 두 사람의 호흡 속으로 흡수되는 느낌. 그의 손이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먼저였다. 아주 조심스럽게 손등 위에 자기 손을 포개는 정도. 그러나 그 얇은 접촉이 전류를 만들었다. 전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루엣의 테두리를 미세하게 떨리게 한다. 두 사람의 윤곽선이 그 떨림을 공유했다. 따뜻하네요. 윤정은 낮게 말했다. 말이 끝날 즈음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감쌌다. 덥지도 차지도 않게 맞춰지는 온도 상대의 체온을 기준으로 바꾸는 온기.
시간은 그때부터 측정이 어려워졌다. 그의 입술이 말 대신 그녀의 이마에 닿았을 때 윤정은 눈을 감았다. 이마에서 미간, 미간에서 콧날, 콧날에서 광대. 아주 천천히 걷는 순례자처럼 길을 확인하며 나아갔다.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서로의 길 위에 발자국이 겹쳤다. 겹칠수록 조용해졌고 조용할수록 또렷해졌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을 때 둘 사이에는 아직 공백이 있었다. 그 공백을 누가 먼저 메웠는지 기억하기 어렵다. 아마도 동시에였을 것이다. 서로에게 맞추어 한 뼘씩 다가가는 방식. 무리하지 않고 그러나 물러서지도 않는 속도. 윤정은 속으로 아주 느린 숫자를 셌다. 하나, 둘, 그리고 그 다음 숫자들은 금세 흐릿해졌다. 대신 기억나는 것은 다른 것들 손바닥에 남은 맥박, 어깨 위에 내려앉은 숨, 귀 뒤편으로 스며든 낮은 음성. 괜찮습니다. 그 한마디는 문장을 닫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장을 열기 위한 열쇠 같았다. 닫혀있던 서랍이 부드럽게 열릴 때 나는 소리처럼, 마음은 자기 자리에서 조금 밀려나 새로운 틈을 만들었다. 마침내 파도가 들어왔다. 파도는 서두르지 않았다. 몸은 이미 따뜻한 파도에 휩쓸린 듯 떨리고 있었다. 그의 손이 나의 몸속으로 파고들자 나도 모르게 허리가 들썩였다. 옷이 천천히 벗겨지고 그의 손이 내 안을 탐색하듯 움직일 때 나는 몸이 떨리면서도 이상하게 거부하지 못하고 오히려 눈을 감아버렸다. 그의 숨결이 귓가를 스칠 때 시간은 멈춘 듯 고요해졌다. 나의 중심은 그의 단단한 것 위에서 미끄러지듯 밀착됐다. 파도가 물러났을 때 남겨진 것들은 지워지지 않았다. 서로의 눈동자에 남은 가느다란 빛의 가닥. 그 빛은 아주 오래 갈 것이다. 시간이 닦아내려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흔적들처럼. 숨이 고르게 정리되자 강도혁이 먼저 말했다. 남편분 일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는 약속을 조건이 아니라 결론처럼 말했다. 이미 결정된 것, 확정된 내일.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보다 고개 끄덕임이 더 정확할 때가 있다.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는 알았다. 오늘의 선택은 신화도 파국도 아니며 그저 하나의 사실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가보겠습니다. 윤정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강도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문 앞에서 잠시 마주 섰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짧은 그러나 분명한 눈인사를 했다. 그것은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사건으로 만들지 않고 기억으로 고이 두겠다는 약속처럼 보였다. 문이 닫혔다. 엘리베이터의 거울 속에서 윤정은 코트 깃을 바로 세웠다. 거울은 전보다 더 솔직해 보였다. 그리고 그 솔직함이 무서워 이상하게도 안심이 되었다. 바깥으로 나오자 겨울바람이 목덜미를 스쳤다. 바람은 본능적으로 목을 움츠리게 만들지만 그 움츠림이야말로 다시 펴기 위한 준비다. 윤정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내쉬는 숨이 하얗게 흩어지며 밤 공기 속으로 녹아들었다. 그곳에서 무언가가 끝났고 동시에 무언가가 시작되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계는 새벽 3시를 막 넘겼다. 부엌에서 컵을 꺼내 물을 채웠다. 물을 마시는 동안 혀끝에 아주 옅은 와인의 맛이 남아 있었다. 기억의 마지막 곡선처럼 오래도록 미세하게 이어졌다. 거실에서는 상훈이 잠들어 있었다. 옆으로 누운 채 팔을 배 아래로 말아 깊게 웅크린 자세. 윤정은 담요 가장자리를 당겨 그의 어깨를 덮었다. 침대로 들어갔을 때 유리창 너머 하늘은 이미 잿빛으로 밝아지고 있었다. 피고는 깊었지만 잠은 얕았다.
상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는 그의 손이 어딘가 달랐다. 여전히 서툴렀지만 매듭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조금 빨랐다. 식탁에서 마주 앉았다. 식빵을 토스터에 넣고 커피포트에 물을 올렸다. 물이 끓기 전 두 사람 사이에 김이 먼저 났다. 말은 없었지만 말보다 많은 것들이 오갔다. 오늘 인사 발표 있대. 상훈이 먼저 말했다. 목소리는 최대한 가볍게 준비된 듯 했으나 끝에 아주 작은 떨림이 매달려 있었다. 그래요. 윤정은 컵을 건넸다. 커피는 진하게 했어요. 그는 컵을 두 손으로 감쌌다. 열이 손바닥으로 스며들자 표정이 아주 조금 이완됐다. 오늘 힘들면 늦게 와도 돼요. 윤정의 말은 부탁이었고 기대였고 허락이었다. 상우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집을 나설 때 현관문이 닫히기 직전 그는 몸을 반쯤 돌려 말했다. 고마워. 문은 그 말을 안쪽에 남겨두고 닫혔다. 그날 오전 레스토랑은 평소보다 손님이 적었다. 윤정은 폴리를 새로 닫고 커트러리를 다시 정렬했다. 점심 무렵 직원 출입문 쪽에서 핸드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익숙한 이름이 떴다. 강도혁. 벨소리는 울리지 않게 설정해 두었지만 손바닥이 먼저 울렸다. 미세한 떨림이 손목을 타고 올라와 어깨까지 퍼졌다. 네. 점심은 드셨어요? 아주 일상적인 물음이었다. 그 일상 사이에 말하지 않아도 아는 몇 가지가 끼워져 있었다. 조금 뒤에요. 오늘 안으로 결과가 나올 겁니다. 회의는 제가 주재합니다. 그는 사실을 전달하듯 담담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단어는 어느 날에는 가벼운 인사에 불과하고 어느 날에는 큰 돌을 옮기는 지렛대가 된다. 오늘은 후자였다. 통화를 끊고 난 뒤 윤정은 한동안 접시를 들고 서 있었다. 접시 위에 놓인 반짝이는 흰색이 눈을 아프게 했다. 해가 기울 무렵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상훈이었다. 숨이 조금 가빴다. 윤정아. 응. 나 과장됐어. 말이 끝나자마자 윤정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넓게 열렸다. 창문을 활짝 연 것처럼 아니면 물 아래 길게 잠겨있던 숨을 단숨에 들이마신 것처럼. 정말? 응. 오늘 발표 났어. 부사장님이 내보고서 얘기를 하더라. 정확함이 팀의 뼈대를 만든다고. 나보고 앞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문장을 배우라 하셨어. 그는 웃었다. 숨을 떨어뜨리듯 가볍게, 그러나 오랜만에 나오는 소리로. 축하해. 윤정은 조용히 말했다. 말이 입술에서 떨어질 때 눈물이 조금 올라왔다. 기쁨의 물, 안도의 물, 그리고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물. 오늘 저녁 일찍 들어갈게. 당신 좋아하는 곳에서 밥 먹자. 그래. 그래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낮은 맥박 소리만 남았다. 자신의 것인지 세상의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박동. 저녁. 작은 한식집에서 둘은 마주 앉았다. 고마워. 그가 말했다. 그동안 내가 너무 움츠리고 살았던 것 같아. 당신이 옆에서 버텨줘서 내가 버틴 거야. 윤정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당신이 버틴 거지. 아니, 당신이 내 옆에서 날 버티게 했어. 그의 말은 어색할 만큼 솔직했다. 오늘만큼은 솔직히 잘 어울렸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상훈의 핸드폰이 울렸다. 그는 화면을 보고 잠깐 멈칫하더니 자리에서 살짝 일어나 전화를 받았다. 네, 부사장님. 윤정은 무의식 중에 숨을 죽였다. 멀지 않은 거리에서 상훈의 목소리가 낮게 오르내렸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자리로 돌아온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홍조가 돌았다. 축하한다고 내일부터 팀 2개를 겸하자고 하시네. 어려운 자리래. 대신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잘 될 거예요. 윤정은 미소 지었다. 미소의 교집합 영역에 작은 통증이 있었다. 통증은 기쁨의 경계선에 자주 산다. 그 선을 넘는 건 사람의 몫이다. 집 문을 열자 익숙한 공기가 반겨주었다. 거실 천장등이 조금 더 따뜻한 색으로 느껴졌다. 상우는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며 말했다. 샤워 먼저 하고 나올게. 응. 물소리가 욕실에서 시작되자 집은 잠시 비어있는 방처럼 고요해졌다. 탁자 위 핸드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이름이 표시되지 않았다. 발신자 정보 없음. 윤정은 잠깐 망설이다가 화면을 밀어 통화를 받지는 않았다. 잠시 뒤 메시지가 한 줄 도착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습니다. 정확함 위에 문장을 얻는 법을 배우게 해주시죠. 발신자 이름은 여전히 없었지만 문장의 호흡은 익숙했다. 마침표의 길이, 쉼표의 위치, 윤정은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화면을 천천히 껐다. 어두워진 유리 속에 자신의 얼굴이 잠깐 비쳤다가 사라졌다. 그 사이 욕실에서 물소리가 잦아들었다. 문이 열리고 따뜻한 수증기가 거실로 흘러나왔다. 상훈의 목에 걸린 수건에서 젖은 면 냄새가 났다. 아주 오래된 안심의 냄새. 내일부터 바쁘겠네. 응. 그래도 이제는 무섭기만 하진 않아. 상우는 웃었다. 다부진 웃음이었다. 당신 덕분이야. 잠이 들 시간이 가까워졌다. 침대 곁 스탠드를 켜자 좁은 빛이 원을 그렸다. 원의 경계 바깥은 자연스레 흐릿해졌다. 윤정은 그 흐릿함이 마음에 들었다. 무엇이든 경계 밖은 조금 흐릿한 편이 좋다. 때로는 선명함이 너무 잔인하니까. 불을 끄기 전 그녀는 거울 앞에 잠깐 섰다. 오늘 여러 번 마주친 그 얼굴이 또 서 있었다. 낮보다 밤이 더 잘 어울리는 얼굴. 거울 속 윤정은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고 다시 감았다. 침대로 돌아와 스탠드 불을 끄자 방은 곧바로 밤의 온도를 회복했다. 상훈의 숨결이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그 호흡에 맞춰 커튼이 아주 조금씩 움직였다. 사람의 숨과 천의 숨이 합을 맞출 때 집은 한동안 평온해진다. 윤정은 눈을 감은 채 아주 작게 웃었다. 웃음은 누구를 향한 것도 무엇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지금 여기에 자신에게 주는 작은 인사. 그리고 밤은 그 아는 얼굴로 아주 느리게 넘어갔다.